근데 또 내가 리프팅 하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 병원 리프팅 환자 안 오면 또 어떡하지?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걸 연연해하는 의사는 아니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레이저는 맞는 레이저가 있고 또 맞지 않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이 레이저는 저 황금 피부 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어떤 사람은 이 레이저는 받으면 안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레이저가 맞아, 약간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받지 말아야 할 레이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여드름 흉터의 경우는 흉터의 그 타입에 따라서 각각에 적용될 수 있는 레이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너무 파인 흉터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내지 않는 레이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덜 파인 흉터에 프락셀이나 피놀 방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깊이나 유형에 따라서 시술자가 알아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저 선생님 피부과 전문의 맞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한번 한번 찔러보세요. 그럼 이런 흉터일 때 어떤 시술이 들어가나요? 라고 한 번만 여쭤보시면, 아, 이런 경우에는 이거고 이런 경우는 이러다 라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이다. 그럼 이 사람은 조금 시술은 체계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설명을 하면 전문의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또 쓸데없이 이런 거 물어봐 라고 되게 시크하게 얘기해주고 치료 결과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이런 거는 또 개인차가 있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레퍼런스 체크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소트레티노인 자체가 피지선 기능을 확 낮춰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상처 치유의 회복력이 좀 더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아큐탄, 이소티논,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먹는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 시술하기 한 일주일 전에 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복용을 안 하고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잡티 빼러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반 이상은 잡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 광대 주위에 기미가 쫙 있으면서 그 위에 잡티가 점점점점점, 주근깨가 점점점점점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데에서는 뭐 IPL 3만원, 뭐 IPL 2만원 뭐 이렇게 해서 잡티 빼준다고 했는데 잡티가 하나도 안 빠지고 더 진해진 것 같아요 라고 호소를 해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의 대부분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IPL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기미가 있는 경우에 에너지를 약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쪽 부분을 피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미와 잡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IPL 시술이라든지 딱지가 않는 레이저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레이저 토닝이나 기타 다른 치료로 기미를 조금 약화시킨 다음에 잡티를 빼는 시술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IPL은 쓰지는 않고 클라리티라는 755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하는데, 이 파장대 레이저도 역시 IPL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환자들이 올 때는 기미와 잡티가 섞여 있는 경우엔 요거는 잡티 빼는 레이저로만 원하실 경우에는 기미 위에 올려져 있는 잡티는 제가 약하게 출력을 해서 빼든지 아니면 그쪽 부분을 피해서 시술을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시술에 들어가요. 이게 기미인지 잡티인지 주근깨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특히나 이런 경우는 20대 분이 와서 피부 탄력을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살쪄서 그런 거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고 시술을 통해서 V라인을 만들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내면 저쪽에서 우리 실장님이 도끼 눈을 뜨고 이러고 보고 있죠. 저런 시술을 하게 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원장님은 왜 그냥 보내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20대의 경우는 사실 리프팅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시술 또는 아니면 차라리 운동을 해서 살을 빼세요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근데 경영과 의사의 양심에 굉장히 좀 딜레마가 오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의사니까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조언해 주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면 매출은 어떡할까
1, 20대 초반의 경우는 살이 쪄서 살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또 저한테 바득바득 하고 싶다, 환자가 원하는 걸 왜 의사가 못하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쪽에 지방을 없애는 약간 잇모드 리프팅 정도의 가장 약한 리프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20대 때 뭐 울세라 이런 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통증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울세라를 하게 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 볼페인 형상이 20대의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울세라는 거의 추천을 하지 않고요. 제일 약한 리프팅, 슈링크라든지 아니면 인모드 리프팅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막 하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얼굴형과 체형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가장 적합한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리프팅 무조건 받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오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병원 가면 되죠.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뭐 색소 기미 리프팅, 뭐 홍조 이런 것들을 또 치료하고 받지 말아야 할 레이저, 꼭 해야 할 만한 시술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